아이가 있습니다. 여중생 아이가. 어머니 아버지 요원해서 아버지하고 같이 살았어요. 근데 그 혼자가 사는 집이 방 2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이 2명 더 계세요. 할아버지와 오빠. 이 아이는 자기 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출합니다. 탈출합니다. 탈출. 돈이 없으니까 하루에 성매매를 5번씩 합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그 아이에게 대해서 재비행을 막을 방법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재비행을 막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가출 안 합니까? 어떻게 하면 탈출 안 합니까? 그 아이에게 자기 방을 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 방을 주는 거. 우리 사회가 그런 것까지 신경 씁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작한 게 그겁니다. 사법형 그룹품이라고 여기 청소년 회복센터라고 하는데요. 비행청소년 전용 대안가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들만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간. 보육원 에도 못 보낼 아이들, 위탁가정에도 못 보낼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제도가 없었어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2010년 11월에 시작해가지고 기적적으로 법을 만들고 이제 예산까지 받았습니다. 법복을 입지 않은 그의 모습은 다소 낯섭니다. 그렇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천정옥 판사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호통판사 또는 소년범의 대부로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게 뭐 처음부터 호통 쳤냐? 왜 처음부터 호통 쳤습니다. 제가 그래. 첫 법정에 갔을 때 첫 번째 충격이 사건이 한 100몇십 건 됐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사건이 뭐냐면 경계선에 있는 애들이 있어요. 호통치고 그다음에 부모님께 이제 부모님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10번씩 하게 만들거든요. 거의 평균적으로 5번째, 6번째 되면 애들이 울컥해지고 눈빛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자기의 이제 그 아내가 훔쳐왔던 이 칼날들을 이제 거둘 수 있는 거죠. 그의 지난 10년을 들여다봅니다. 2012년도에 그 학교 폭력 다큐멘터리를 찍기 시작했고 2013년도에 방송이 되고 결국은 이제 소녀재판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 이제 해왔고요. 어쨌든 그 시절에는 판사로서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입니다. 2018년도에 소년재판 떠나오면서 이제 어려웠죠. 2018년 2월에 이제 가정법원에서 일반 부산지방법원으로 인사발령이 나버렸습니다. 그때는 너무 충격이 컸습니다. 소년 법정에 평생 있을 거라고 했는데 이제 떠나게 돼서 제 마음이 아팠고요. 다행히도 아이들하고 만사소년 FC라든지 여러 가지 봉사할 기회가 있어서 그래도 행복합니다. 모든 일에 소년들을 최우선으로 하자는 게 만사소년입니다. 만사소년 활동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축구단이고요. 매주 목요일 천종호 판사는 경남 지역의 소년들과 함께 축구를 합니다. 좀 유명하십니다. 저희 사고 치는 애들한테서 무서운 분이시다. 소리를 지른다. 제가 목요일날 축구할 때마다 맨날 오시는데 그냥 동네 아저씨 같다고 살짝 생각합니다. 소년재판 보러 다시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판사님 다시 있다면 저희 애들이 이제 사고를 덜 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어렵게 그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모두 1호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들입니다. 비행을 저지르기까지 소년에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지난 시간 속에서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어릴 때까지는 이제 부모님도 안 싸우고 이제 놀러도 가고 했는데 언제부턴가 많이 싸우고 그러면서 이제 사고를 좀 친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냥 애들이 그냥 저를 싫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끼리 뭉쳐가지고 저한테 이제 눈치도 주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왕따를 당했던 것 같아요. 그 15살 때 이제 좀 안 좋은 친구들과 어울리게 됐고 이제 결국 17살이랑 16살 때 사고를 쳐서 그 2번 재판을 받고 저희 가정 형편이 안 좋은데 그럴 때마다 이제 애들 돈도 뺏고 지금 생각하면 다 미안해서 네 그런 마음이 계속 들어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외박 나갔을 때도 애들 만나서 다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밥도 사주고 그랬었습니다. 제가 그 언론에 아이들 실상을 알리기 위해서 2013년도쯤에 그동안 이제 재판 메모지 기록을 가지고 제가 일일이 수기로 통계를 냈어요. 내보니까 이제 결손 가정, 저소득층, 빈곤층 가정 비율이 70%나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아이가 담배를 훔쳤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 계시면요 가서 담배값 배상하고 미안하다고 머리 숙이고 그럼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호해줄 부분이 없는 애들이 옵니다. 경찰서까지 넘어갔을 경우에도 부모가 달려가서 합의하고 미안하다 하면 또 훈방 조치됩니다. 검찰청에 갑니다. 검찰청에 갔는데도 거기 가서 또 부모님 가서 사죄하고 배상하면 기소유예됩니다. 결국 가정법원에 오는 애들은요, 이 단계에서 걸러지지 못한 아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손저소득층 빈곤층 아이들이 그렇게 높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요, 이제 가정법정의 아이들의 가정 상태가 이해됩니다. 그 아이들 삶을 보면요, 어떤 아이들은 밤새도록 빨라벗겨서 아버지로부터 야구방망이를 맞았대요. 그 정도로 이 아이들의 삶에 보면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천종호 판사는 청소년 회복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보호받지 못해서 소년들이 다시 비행을 저지르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였죠.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간 이곳은 소년들의 집이 됩니다. 전국의 청소년 회복센터는 모두 13곳. 5월 현재 약 100명의 아이들이 이곳에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아무리 우리가 호통치고 아이들가 바르게 살겠다고 마음먹어도요, 그게 지속될 수가 없는 환경 때문에 이제 판사님들이 번아웃이 많이 됩니다. 어떤 판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2년 동안 한 아이가 7번 법정에 섰다고 하더라고요. 뭐 큰 비행도 안 저질러요. 슈퍼 같은 데 가서 과자 훔치고 담배 훔치고 그런 아이들을 소년에 보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집으로 돌려보내면 가정보호력이 약해서 결국 또 비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판사님들이 많은 한계를 느꼈죠. 제가 찾아보니까 사법형 그룹홈이라는 제도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룹홈 전 세계 논문을 찾아와서 제가 이걸 가지고 이제 그룹홈 하자 해가지고 이제 시작하게 된 겁니다. 10여 년 전 경남 창원에서 처음 시작돼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회복센터. 이곳엔 천종호 판사가 첫손으로 꼽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은 소년 법정에서 8년을 보내며 그가 내린 결론이기도 합니다. 제가 가장 그 복지시설에도 요청하는 게 가정 형태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겁니다. 이 아이들이 가장 이제 필요한 것이 나에게 부모가 없다는 그 이제 결핍감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청소회복센터 시작할 때 부탁한 것이 낮은 아이들 자유롭게 외출시켜라. 그 다음에 학원도 가게 만들고 지국교육도 받게 하고 학교도 가게 해라. 그렇지만 저녁 시간 때는 분명히 두 분이서 부부 역할을 해서
아이들이 가정의 따뜻함을 느끼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 애들이 내 자식같이 생각 안 하면 쟤들 못 하고요. 하여튼 너무 하여튼 눈물 날 정도로 이쁘고 하여튼 참 잘 되니까 너무 고맙고 좋고 또 어쩌다가 뜨면 또 이 잘해라 한데도 또 나가서 잘못해 재판 받아갖고 또 이런 데도 보면 너무 안타깝고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와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여기 있으면서 아이들이 바뀌거든요. 바뀌고 또 앞으로 잘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가면은 가정은 안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저녁에 막 자는데도 전화가 오고 이래요. 아빠가 술 먹고 와서 팩에서 맨발 돌아와서 막 이래 전화한다고 택시 타고 이래가지고 이래갖고 그런 아들도 있고 그것이 제일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곳에서 아이들은 무엇을 얻었을까요? 그 마음이 궁금해집니다. 처음에는 6개월이라는 시간이 긴 것 같았는데 지금 5개월 좀 정도 살았는데 많이 좋아진 것 같고 부모님이랑도 사이가 괜찮아지고 이제 다시는 사고 안 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생겼어요. 지금 너가 있는 곳이 어디야? 여기요. 아직 올라가진 않았구나. 올라가기 전이 올라가기 직전이구나. 네. 앞날에 대한 소년의 기대가 한 시기를 지나 눈에 띄게 높아집니다. 너가 제일 행복했던 시기를 꼽아보라고 한다면 어디야? 저요? 저는 솔직히 센터에 있던 거요. 여기서는 이제 약간 좀 집 같고 센터 어머니랑 소장님이랑 누나께서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자격증 아까 상장이 많더라. 네, 3개 있었어요. 너가 뿌듯한 상장은 뭐야? 바리스타요. 바리스타는 처음에 이제 거기 센터 누나께서 해볼 사람 있냐 해서 제가 한다 하고 만사소년 가서 그런 것들을 좀 공부하고 연습하고 이제 센터 와서도 공부를 계속하고 해서 열심히 좀 딴 것 같습니다. 청소년 회복센터에 있는 동안 아이들은 다양한 교육을 받습니다. 작은 성취의 경험이 아이들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이죠. 어이, 지금 당장 아르바이트 해야 되겠다. 줄 거니까 타임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데. 작든 크든 죄를 저지른 아이들입니다. 하지만 천종호 판사는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법정에서 보면요, 그냥 평범한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아이들이 바깥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살아남아야 된다는 그 절박함이 있어가지고 눈빛이 굉장히 맹수같이 변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 신뢰관계가 형성되면 바뀌어요, 금방. 안타까운 것은 그 사이에 만나이들이 성인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제대로 쇠는 뜨거울 때 두들겨가지고 이 아이를 보호해주고 보통의 사람, 건강한 사회구성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우리가 개입할 수 없다는 게 문제고 여전히 우리 국민들과 국가의 시각은 뭐 공부 잘하는 아이들 중심으로 뭐 성실한 아이들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아이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건질 수 있는 애들은 최대한 건져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회복센터를 떠나는 한 소년이 있습니다. 1년을 이곳에서 보낸 아이입니다. 솔직히 좀 좋기도 하면서도 이제 제가 1년 동안 여기 정을 많이 들여놨으니까 좀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좀 나가기 약간 좀 아쉬운 그런 게 있습니다. 걱정되는 건 없고? 걱정되는 거는 이제 제가 이제 여기를 1년 동안 살면서 그 철도 들었고 이제 사고 안 칠 자신이 있기 때문에 딱히 걱정되는 건 없어요. 소년에게 목표가 생겼습니다.
지금 제 목표는 대학교부터 들어가는 거거든요. 나와서 공부는 못하더라도 열심히 하고 포기하지 않고 대학교를 가려고요. 떠나는 소년을 위해 작은 축하의 자리가 열렸습니다. 얘들아, 지금까지 고마웠다. 형 센터 놀러 올 거죠? 당연하지. 몇 번? 일주일에 한 번? 아니, 일주일에 한 5번 정도 와야지. 5번이요? 그럼 형 6개월 연장을 해요. 사회생활을 해야지. 일주일에 5번 올 거면 연장. 사회생활은 해야지, 내가. 엄마가 힘들다고 설거지도 도와주고 1년 동안 유언정, 고언정 많이 들어서 여러분도 또 많이 섭섭하고 하지만은 우리 이가 또 나가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큰 박수 한번 칩시다. 여기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에게 이곳은 집이었습니다. 소년이 떠나는 날, 소년을 보내는 어른들의 마음은 마냥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네. 엄마가 벌써 울러가는. 잘 가라. 네,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소년이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거기엔 좋은 어른이 필요하죠. 아동들은요, 어른들을 보고 자랍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동의 문제는 어른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힘들고 어른으로서 어려움을 처했을 때 그 아이는 어떻게 했냐는 거죠. 내가 먼저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아이를 먼저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아동들을 위해서 좀 더 나은 사회를 또 좀 더 나은 어른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한 어른이 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가 전혀 몰랐던 아이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걷습니다. 때로는 단 한 명의 어른이 아이의 삶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렇게 아이는 어른이 되고 어른도 그렇게 어른이 됩니다.